삶의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71회 중국과의 전쟁, 중국이 필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요 며칠 좀 바쁘기도 하고 피곤해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매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중국과의 전쟁이죠. 중국과의 전쟁을 미국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와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중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명령이 일원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표면상으로 보면 국가 원수가 전부 다 통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이 세력이 몇 가지가 있어요. 7년 전입니까? 보시라이가 제거됐었죠. 지금 가택연금 되고 있어요. 당시 그때 쿠데타가 일어나는 만에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은 면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형 당해야 되는데 왜 사형 안 시켰을까요? 그쪽 사천성 그쪽으로 있는 세력이 좀 세니까 그 사람을 제거했을 경우 반란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 보시라이가 누구냐면 여자 아나운서 아시죠? 그 인체의 신비전에 나왔다는 그 아나운서가 그 보시라이의 애인이었고 그 보시라이 아내가 그 여자를 납치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 횡행했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이제 세력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상해 쪽 어디도 있고 막 그런 식이죠. 중국은 북경 쪽 보통화 말고도 4개의 방언을 인정하는데 그 정도 인정했다는 거는 인구 규모도 규모지만 그쪽 세력을 인정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튼 지금 현재 세력이 어떻게 되냐면 장택민이죠. 장쩌민 그쪽 세력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그쪽을 좀 움직여가지고 중국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장택민 쪽하고 미국하고 합의 봐서 동북 삼성은 그냥 줄 테니까 자기 편을 들어달라. 그 얘기였으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군대로 넘어가 보면 중국은 옛날부터 군벌입니다. 군벌. 벌 많이 들어봤죠. 재벌. 재벌은 어때요? 현대가 삼성과 막 하듯이. 물론 그것이 청나라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이제 그 군인들 세력들이 세력을 형성하면서 지역별로 봉건 세력처럼 한 것이긴 한데 그게 나중에 없어졌다고 해도 아직도 그 잔재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해군 쪽은 상해 쪽에서 맞고 어디서 받고 군대가 어떻게 좀 아무튼 세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높은 사람 임명된 사람도 그쪽에서 영향력 있던가 자손이던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기전이면 모르겠지만 장기전을 할 경우는 무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병력 출동을 과연 해줄까도 의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제 주제로서 다루고자 한 이유는 병력 출동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랑 장기전을 했다고 칩시다. 처음에 우리가 많이 밀리겠지만 병력을 출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사항전에서 피해를 적에게 많이 줬다. 그러면은 다른 군벌 중에서 다른 쪽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만약에 거기 출동시켰다가 세력이 많이 줄게 되면은 전쟁 이기고 나서도 자기는 이제 배척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쟁을 정말 전쟁다운 전쟁으로 몇 년 끌어버린다 그러면 중국은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 안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끝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미국이 요령껏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가 많죠.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사이가 진전된 것 같더니 어디입니까? 베트남에서는 좀 결렬되고 지금 현재 북한이 좀 많이 수세에 몰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많이 밀렸다. 그러니까 결국
평화회담하고 미군도 철수할 것이다. 그런 말 하는데 그게 참 하수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중국을 완전히 와해시킨다. 즉 북한만 혼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후방 지원을 계속 해주면 계속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붕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폭격을 하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든 북한 내부에 뭐 각성을 일으켜서 민중 봉기로 붕괴를 시키든 간에 일단 중국을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걸 보입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부동산도 버블이 많죠. 1가구 5주택이 아니라 1인 5주택까지 허용되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중국 부자들은 돈 다 빼돌리고 중국에서 정치인 중에서 청년 결백하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후진타오인가? 그 사람도 몇천억 원 빼돌렸을걸요? 몇천억 원 돌도 아니죠, 거기서는. 아무튼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는 나라, 그리고 소수민족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신장 미국 자치구 그쪽에 뭐 테러도 있고 하지만 다 결국은 중국 붕괴시키려고 옆에서 다 부추겨서 하는 겁니다. 티베트 독립 그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결국 경제 붕괴 그리고 소수민족 독립 그리고 가장 중국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 지도부가 우려하는 것은 한족 자체의 분열입니다. 원래 저기는 한 나라도 아닌 거니까 4-5개로 분열될 수도 있죠. 그렇게 완전히 만신창이 된 다음에 북한을 공격하면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어린이처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시기까지 좀 트럼프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북폭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해결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지금 중국과 자꾸 친밀하게 하고 반미 행동을 하는데 글쎄요, 이러다가 진짜 베네수엘라 꼴 날까 두렵습니다. 이견이 있겠지만 아무튼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될 수도 없고 사실상 우리와 전쟁을 해도 적수도 안 됩니다. 여기서 이만 하겠습니다. 주제에 좀 벗어나니까 중반하고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전 다양한 주제를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해 두면 그때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공지됐습니다. 삶의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감사합니다.